그 주제 자체를 조금 호소력 있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글을 읽는 혹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이라든가 혹은 국토부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이 또 같이 한번 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접어봤습니다. 깨어나라 용산, 저 허드슨 야드를 넘어서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지난주에, 이게 지금 뉴욕 그 지도인데요. 뉴욕의 여기가 맨하탄이고 그 유명한 센트럴 파크가 여기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야드는 이쪽에 있죠. 바로 뉴저지가 건너가다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 그 한강처럼 이게 허드슨 강이거든요. 허드슨 강이 쫙 바라다 보이고 있습니다. 입지도 비슷하고 부지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고 이런 곳에서 지금 정말 세상을 놀래키는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뭐죠? 센트럴 파크의 모습입니다. 뉴욕에 가면 관광 명소이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뉴욕의 심장처럼 한 곳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되면 이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개발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명소가 또 우리하고도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또 이 허드슨 야드는 용산 쪽하고 같죠. 허드슨 야드 그 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완공이 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일부가 개장됐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베슬이라는 혈관과 같은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지었다고 합니다만 꼭 벌집 모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벌집 구조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파리에 뭐가 있죠? 에펠탑이 있죠. 뉴욕에 가면 베슬이 있다. 이런 식으로 관광 명소화 시킬 거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들썩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장하자마자 여기는 또 제한 인원만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티켓팅을 예매해야 되는데 순식간에 계속 지금 예매가 매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관광 명소가 되면서 나머지들은 어떻게 된다? 16개 초고층 타워형 빌딩이 2025년까지 이 근처에 다 들어선다는 거죠.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무려 28조 원이 넘는 개발비를 투여해서 허드슨 야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이제 5, 6년 뒤면 이곳이 정말 세상을 놀래키는 슈퍼스타 도시 중에 핵심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거죠. 뉴욕주나 뉴욕시에서는 이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줬답니다. 민간 개발이 들어오는데 6조 원의 세제 혜택을 줬고요. 또 전철 구간도 또 특별히 연장해주고 우리나라 서울역도 그렇죠. 용산도 마찬가지고 계속 다 집중화되고 있죠. 그런 비슷한 것들을 똑같이 또 가지고 있고요.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결국은 그 뉴욕주나 뉴욕시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저절로 되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시나 주에서는 세수 혜택이 증가되고 일석이조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고 그 영향점이 있다,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베슬 어떻게 생겼냐면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막 벌집 구조처럼 혈관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계단으로 되어 있죠.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또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죠? 허드슨 강이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맨하탄 그 시내 초고층 건물들이 보이고요. 또 옆에는 100층이 넘는 376m 이상이 되는 곳에서 맨하탄 시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렇게 강화유리 이런 식으로 통해서 관광 명소화시키는 이런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올라서서 어디를 봅니까? 이쪽으로 오면 시내가 보이고요. 저렇게 맨하탄의 빌딩들이 쫙 보이고 반대쪽에 이렇게 허드슨 강이 보이고요. 너무나 멋있는 명소, 뻥 뚫린 공간으로 이런 멋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주변에는 쇼핑센터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명품 브랜드 모든 쇼핑몰들이 여기 있다. 까르띠에부터 디오르, 팬디 모든 명품 브랜드 다 들어와서 자 이제 뉴욕의 핍스 스트리트처럼 여기가 또 어마어마한 새로운 쇼핑센터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런 점들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도시가 살아나는 거죠. 더 재미있는 건 그 뒤편에 가면 뉴욕 지하 전차 터미널 부지가 있는데 4,000제곱미터 어마어마한 부지입니다. 이 밑에 뉴욕에서 뭘 만들겠다. 뉴욕시에서 지하에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세상에서 가장 큰 최초의 지하 공원을 만들겠다. 근데 지하 공원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햇볕입니다. 이 햇볕이 30m에서 한 50m까지 내려와서 광합성 작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핵심 기술인데 이게 있어야지만 지하 공원이 되는데 이 기술력을 여기에 채택된 이 기술력이 어디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입니다.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9명도 안 되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되는 벤처기업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결국 여기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볼 때 좀 아이러니컬하죠. 우리나라에 이런 서울역 지하 공간에 이런 지하 공간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결단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벤치마킹 갔다 온 사례입니다. 여기 가가지고 신문 검색해 보시면 다녀와서 느낀 바가 많다. 따라서 서울역도 지하화시키게 되면 이런 공간도 검토하고 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용산, 아까처럼 서울역에서 용산까지 지상화를 시켰고 지상 공원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변화를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이보다 더한 랜드마크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개발이 된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허드슨 야드 그 이상으로 세상을 집중시키고 각광받고 주목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그런 일부의 변화들이 이미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자 이제 20년이 넘게 이놈의 용산 어떻게 할 건가 방치할 게 아니라 20년 됐죠 벌써 19년 20년 차입니다.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허탈하게 만들 게 아니라 저렇게 세상을 놀래키는 도시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래키는 그런 멋진 도시로 변화하자. 2017년도에 이미 내부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와 코레일 관계자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지하화 작업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들의 마스터 플랜을 짜놨습니다. 이미 짜놓은 걸 가지고 지상은 어떻게 하죠? 보행로 군가를 만들어서 지상 공원화를 되는 거죠. 남산과 용산공원, 그다음에 용산역까지 민족공원까지 다 이어서 여기가 서울역이죠. 이렇게 만드는 이 계획들을 다 짰고요. 여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놨는데 이거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사업성 검토를 최종 완성해서 이걸 발표하자. 그게 언제? 올해 7월. 늦어도 하반기 때는 서울역 지하화, 지상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될 거라는 점이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서울역은 예의주시해야만 곳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실행으로 뭐가 실행됐습니까? 가시화된 게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위에 상당의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뭐가 됐습니까? 보시다시피 공원이 됐죠. 주말에는 이렇게 썬데이 마켓, 벼룩시장도 생기고요. 서울 똑같이 바꿔놨습니다. 예전에 남대문부터 여기 남대문 빌딩이죠. 예전에 대우 빌딩. 이 남대문 고가대로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서울역까지 남대문부터 차가 안 다니는 공원으로 다 바꿔놨죠. 이렇게. 왜 바꿔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작업들에 의해서 이미 이런 프로젝트에 의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서울역 지하에는 GTX나 고속철도나 공항철도, 서울역, 경의선, 일반철도 모든 것들을 다 지하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고민이 끝났고요. 또 지상은 어떻게 되겠다? 공원화 시키겠다. 이걸 지금 확정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가을이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 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지상은 어떻게 됩니까? 지하는 저렇게 되고 지상은 삼성동의 코엑스 크기의 5배로 마이스센터, 관광과 쇼핑과 컨벤션 센터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건물들이 코엑스의 5배 크기로 어마어마하게 위에 들어온다는 거. 그러려면 지상을 덮고 그쪽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인 안을 확인하기에 2월 달에 이미 마스터 플랜 외부 용역을 줬고요. 이게 올해 7월. 늦어도 가을 전에는 발표가 된다. 그러면 들썩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큰 정말 그대로 이슈화되기 때문에 지금이 투자 적기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죠. 예전처럼 10년 전처럼 땅덩어리 전체 국제문화단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부분 나눠서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 플랜을 짜고 부분별로 지금 용역을 발주두고 있습니다. 몇 년 내에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서 이것들이 진행된다면 그 외 나머지 어마어마한 이 개발 호재들 신분당선 연장, 민족공원 이미 개발 관련된 거 다 확정됐고요. KT 지금 48층 복합 개발, 현대자동차 48층 복합 개발, 청파도 개발 이슈, GTX 비개통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우러지면 말 그대로 단군 역사 이래 어마어마한 천지 계획할 만한 커다란 프로젝트가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한꺼번에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청사진의 모습은 계속 그림으로 끝나고 미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곧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1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20년을 기다렸던 수건 과제이기 때문에 진행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도 말을 했고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이번에 기사화돼서 나왔죠.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로 키우겠다. 저는 이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세상을 놀래키는 허드슨 야드를 넘어서는 최고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자분들이라든지 이쪽의 국토부, 그다음에 또 서울시 관계자 외에 코레일 관계자들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세계는 지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슈퍼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뉴욕뿐만 아니라 도쿄도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고 고밀도 복합 개발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을 외부로 빼는 게 뭐 제1기, 2기 신도시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만 3기도 중요합니다만 도심 내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라면 고밀도 복합 개발을 확실하게 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정부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이것저것 관여하고 간섭하고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민간 협업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저는 꼭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고요. 좀 여러분이 같이 경청해 주시고 그걸 실행으로 옮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용산은 단순한 서울의 최고의 도시 용산이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허드슨 야드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확신하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백만장자죠. MJ 드마르코. IT 쪽, 부동산 쪽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백만장자가 된 것은 사건이 아니다. 과정에 됐다. 성공의 투자에 관한 습관이 쌓이고 쌓일수록 내 성공이 결국 백만장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에 뭔가 여러분 실패 투자가 있었다면 왜 그런지를 검토해 보시고 내가 좀 더 결단력 있게 실행력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항상 저를 찾아주십시오. 성공 투자는 바로 그 곁에 양재용 제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